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달성 이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질문했을 때 쇼핑이나 장소로 뭐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모두 제공하는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거.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물어봐도 혹 레시피도 알려주고 근처 마트에서 바로 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답변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에는 두 갈식으로 답하는 게 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미관식 같은 경우는 오늘 날씨에 뭐 어울리는 옷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오늘 날씨는 춥고 비가 오니 쌀쌀하니까 레인코트를 준비하세요. LLM이 들어오면서 과정들이 확 축약되고 트래픽도 줄고 온라인 광고 쪽에서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지식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 찾아줘 정도까지 여쭤본 것 같은데 Q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쇼핑부터 한번 좀 찝어볼까요?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좋아질 건데 이제 Q는 이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어떻게 해줄까? 이제 사용자가 Q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 번 검색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의 질의로 사용자가 만족된 결과를 주려면 뭐 싱글 도메인 혹은 뭐 싱글 컬렉션에 국한된 결과만 제공해서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질문했을 때 쇼핑이나 장소로 뭐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두 제공하는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거. 이제 그거가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제 뭐 장보기 시나리오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물어봐도 혹은 뭐 재료 같이 구매해줘 라고 물어보면 뭐 레시피도 알려주고 또 근처 마트에서 바로 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 예시처럼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더 빠르고 더 컴프레hen시브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UX 측면에서 풀으셔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간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습관들은 이렇게 뭔가 딱딱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다 목적 하나로 다 뭉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가 원하는 걸 딱 제공해 주겠다.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매스 미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메스업 됐다라는 거죠. 막 얽히고 설켰다. 뭘 구매할 때 저희가 그냥 이거 사야지 하지 않잖아요. 뭐 어디 가서 브랜드 비교도 해보고 사진도 비교했다가 SNS 갔다가 또 다른 사람 것도 보고 다시 와서 이탈했다가 그리고 뭐 상품 스펙 비교도 하고 가격 비교하고 그 많은 과정이 이제 매스 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Q를 사용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요약해서 수면 위로 올려주는 거죠. 비교하기 쉬운 사진, 리뷰와 같이 또 뭐 가격 비교도 같이 한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단계가 이제 확실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구매하기 빨라지고 또 구매도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매도 해버리고 또 이거를 로컬 쪽으로 옮기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서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거고 그러려면 숙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판단하기 쉽게 요약해서 보여주니 예약하기도 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와 연결돼서 목적 달성을 해준다라는 게 하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진짜 여행을 가거나 뭘 사거나 할 때도 내가 생각의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검색을 하고 행동을 하는 단계는 생각보다 좀 후순위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은 많이 사람이 고민하고 검색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Q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뭔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정해가면 되겠군요. 지금 이 드러나는 결과물들의 그 과정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짜 남들과는 차별화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의 과정도 되게 많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다른 서비스와 이 어떤 부분을 좀 차별화하려고 하셨는지 그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챗GPT 작년 12월쯤에 난리였죠. 네. 그러니까 뭐 관련 업계들은 다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MS에도 같이 만나 또 다시 만난 게 구글처럼 네이버 검색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처럼 다양한 서비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플러스 아마존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부족했던 거를 여기서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유니버셜 어드바이저라고 목적 달성을 도와준 서비스를 둘이 멋있게 만들려고 만났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만의 딱 뭐 차별화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라는 게 처음부터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게 휴먼 라이크 서칭 그리고 트러스워시 그리고 커넥티드였어요. 휴먼 라이크 서칭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처럼 검색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네이버 검색 엔진을 이용하던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처럼 스스로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면 뭐 질문 배경 이해를 하고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검색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이 수행도 해보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하나 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트러스워시, 뭐 신뢰할 수 출처를 어떻게 갖고 올 거며 이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사실적인 답변을 할루시네이션 없이 할래 이제 그런 거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해갖고 단순히 결과만 요약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 목적을 이해하고 이 검색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고 이것까지 연결을 해서 엔드포인트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거가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면서도 뭐 비용 비싸고 그리고 또 느리면 사용자는 이탈할 거니까 그 과정 중에 속도도 최적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에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검색을 한다는 게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큐 같은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검색을 더 잘 활용도 하고 계속 머물게 있게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저희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뭐 UI UX 단부터 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었죠.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사람처럼 검색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거 뭐 설득하기도 어려웠고요. 설득을 해야 됩니까? 설득이라는 게 뭐 심지어는 우리 재엽님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었죠. 혹은 뭐 샤넬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었죠. 진짜 복잡한 기술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은 과정을 하기 때문에 진짜 느렸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네, 그래도 해보겠다. 한간에 저는 이거 아니면 서비스 안 내볼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자신이 있는 게 다른 지금 경쟁업체랑 차별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디 가서 멀티스텝 리즈닝이 생성형 AI 기반 이런 검색으로서는 저희는 차별화는 확실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의 지금 큰 뼈대가 휴먼 라이크 서치, 멀티스텝 리즈닝. 네, 이거는 뭐 자신감이 좀 있어서요. 기술적인 차별화도 있지만 네. 인터페이스적인 차별화도 고민을 같이 많이 했어요. 네.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존재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죠.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문자하듯이 토크하듯이 내가 우측으로 얘기하면 좌측에서 답이 오고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나 뭐 이런 모바일 어시스턴트들이 그런 UI를 활용했죠. 근데 그게 이제 LLM으로 넘어가니까 타사 서비스들도 그런 식으로 좌측 우측 하면서 대화하듯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PC 환경으로 넘어가니까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고 정보 전달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형은 맞지만 검색 정보를 전달하는데 용이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사용자가 잘 알아듣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최적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좌우가 아니라 가운데서 질문과 답변이 같이 나오고 또 길이와 이런 with 이런 것도 저희가 실험하고 판단했을 때는 한 문장당 14개에서 15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읽기가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줄이 한 4-5줄, 혹은 많게는 6줄까지 있어서 한 문단을 완성했을 때 정보를 이제 소비하는데 편한 거죠. 이게 너무 길면 막 읽다가 지치잖아요. 논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이드화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 얘기 많이 나오고 쇼핑 이게 다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BTS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BTS 멤버들의 사진을 더 보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쇼핑, 장보기, 예약, 구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UI를 좀 맞춤형으로 일관된 사용성을 유지하되 그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예약을 하면 예약하기 편하게 해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성형 답변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용범님 팀이랑 진짜 협업을 많이 해서 만든 건데 어떤 문장을 답변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는 두괄식으로 답하는 게 편할 수가 있고 어떤 질문은 미괄식으로 답하는 게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러면은 뭐 설명 필요 없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입니다. 라고 그렇죠.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이 붙고 그게 이제 두괄식으로 좋은 케이스고 미괄식 같은 경우는 오늘 날씨에 뭐 어울리는 옷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갑자기 무슨 옷을 추천해주는 것보단 오늘 날씨는 춥고 비가 오니 쌀쌀하니까 레인코트를 준비하세요라고 이제 미괄식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해주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언어학자분들도 계시고 디자이너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답변 셋 같은 것들을 가이드 셋을 이제 만들고 그게 그냥 세트가 바로 그냥 코딩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학습 셋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학습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라고 한 차별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고 디자인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짜 세심하네요. LLM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서두부터 이제 답변 언제 나오지 이럴 때 있는데 큐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답변해줘야 될 거는 일단 앞에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못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미루한식으로 밀어버리고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 검색 같은 거 해보면 뭐 옆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또 해놓으셨잖아요. 네. 참고 정보도 여기 줘야 되고 출처도, 예. 추가도 이제 추가 질문을 질의요. 넣었는데 전 추가 질의가 왜 있는가 했을 때 너무 길면은 사람 보다가 지치니까 이걸 또 추가 질문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다 없는 상태에서 싹 세팅을 하신 거군요. 진짜 치열한 고민을 하셨겠군요. 또 시간도 많지 않았었죠. 사실은 검색 20년 동안 저희가 잘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니즈가 있었고 이런 걸 했으니까 그게 대화형으로 바뀔 때 이런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연결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챗GPT 붐이라고 해야 되나? 챗GPT가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유니버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한 2년 전인가요 벌써? 검색 구단 뭐 이런 얘기들 거기다 나왔었던 거거든요. 서비스 연결 다 거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고서도 뭐 데뷔 발표할 때 저희 이런 설계안으로 간다 구체적으로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저희는 진짜 이 서비스를 어디 뭐 카피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검색 서비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그냥 하고 있었었다. 우리가 먼저 좀 선도하고 있었었다. 검색이 이제 과거 포털에서 시작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과연 검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둘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붐이 생겼고 이제 이런 붐에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이제 우려 사항이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하게 저희가 발표하면은 유사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네. 아마도 막 다음 달에 또 뭐 어디서 뭐 나오면 여기 더 잘한다. 네. 다음 때 또 저건 나오면 또 잘한다. 엎치락 뒤치락 되게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고 우리만의 뭐 서비스 엣지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색 서비스가 살아남은 나라가 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어서 따라해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선도했던 것도 있었고 이번 것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큐가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요 쪽이 있는 거고요. 바라건대 이제 계속 앞서 나갔으면 하는 그 네. 바람이 이제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베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옆에 뭐 창 같은 거 하나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큐한테 말 시켜갖고 하는 경우로 이제 보통은 쓰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 검색창에 딱 붙었을 때는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또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큐에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검색창에 질문해서 큐를 쓰는 거,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검색 경험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색 경험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검색 경험과 큐의 대화형 검색 경험이 시너지가 나서 결국에는 검색 경험이라는 게 확장되고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UX에 대한 패턴에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일관된 사용성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모든 검색어에 다 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검색어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큐 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문장 후에 여러 의도가 담겨 있는 건 큐가 잘 너무나 답변을 해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지만 내 머릿속은 손흥민 이렇게 골을 넣나 이렇게 하지만 손흥민이라고 쳤을 때는 또 손흥민의 정보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생성형 답변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버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다양하게 진입점들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진입하는 UX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내가 검색을 하고 큐에서 정보를 받아보고 또 기존 검색과 시너지를 이뤄서 탐색하는 그 과정은 하나의 경험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용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도 사실은 되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Q 버튼이 따로 있으면 이거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검색어에 따라서 어쩔 때는 제공을 해주고 어쩔 때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낄낄빠빠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거가 이제 11월에는 통합 검색에 뭐 일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는 이제 모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상 지금은 이제 태어난 거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존의 검색 경험도 좀 많이 좋아질 거고요.
또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심리스하게 연결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거는 아직도 숙제고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이 Q의 방향성이 혹은 이 Q의 진입점이 이것들을 다 통합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진입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더 관련성 있는 문서가 상단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과거에 실수하면 잘못된 검색 결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Q라는 건 언어 이해 능력이 풍부하니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해서 원하는 문서를 찾아줄 수도 있고 저희가 좀 기존의 LMM이랑 좀 틀린 건 기존의 LMM은 똑똑해지고 그것도 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저희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들을 도구로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애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듯이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고 이미 일부는 그게 지금 노출되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활용돼서 사용자한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Q는 Q 따로인 줄 알았더니 Q 덕분에 기존의 네이버의 검색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좋아지게끔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낄낄빠빠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맥락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사람이 직접 Q를 쓰면서 검색을 훨씬 더 대화하듯이 할 수 있게 되니까 저를 이제 잘 파악해서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도 드는데 그런 거 초개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초개인화 측면에서 이제 Q는 뭐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그 초개인화 서비스, 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데이터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은 이해는 생산 능력으로 연결된 거고 그 중에 한 큰 축이 유저고요. 그래서 뭐 유저의 과거 행동이나 선호도나 혹은 컨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고려돼서 개인화된 답변이 이제 나갈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검색이다 보니 검색에 다양한 유저들의 인터랙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파일링 될 거고 뭐 장보기 시나리오거나 쇼핑몰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검색에서 반려견, 애완견에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쇼핑을 애완견 뭐 액세서리 용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구매 이력도 있겠죠. 내가 그때 오션뷰 차박하기 좋은 캠핑장 알려줘라는 걸 큐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답변은 나가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캠핑장도 관심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화로. 네, 근데 그건 원래 검색에서도 중요한 니즈가 있었던 부분이고 Q에서 그거를 더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LLM의 끝은 결국 뭐 에이전트 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수처럼 옆에서 다 보조해주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남았겠지만 최소한 이제 검색을 하고 내가 콘텐츠를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초개인화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그것만 찝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 뭔가 약간 세미 집사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갈 수 있겠군요. 그게 지금 모든 기업 뭐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와 컨텐츠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때 원하는 거는 다 초개인한 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 먼저 빨리 가서 사용자들이 느낀 만한 진짜로 이거는 괜찮네 라고 누가 먼저 가냐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는 해봤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것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LLM이 나왔을 때 검색회사들 큰일 났다. 이거 검색 광고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이 검색 관련된 회사들은 다 이 검색 광고 아니면은 지명 광고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레이아웃이 달라지거나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온라인 광고 쪽에서 LLM이 들어오면서 뭔가 과정들이 확 축약되고 그래서 트래픽도 줄고 이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쪽에서는 Q도 아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Q는 어떻게 새로운 광고를 좀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점은 이럴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에는 내가 검색어에 일방적으로 광고가 노출됐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스킵하고 뭐 원하는 사람 좀 보고 뭐 이런 거에서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광고주가 아예 그 생성형 답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이키가 직접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럼 광고의 형식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거에서 내가 참여하고 대화하고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어? 어떻게 수익화를 하겠어는 저희도 비즈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랑 검색팀이랑 지금 좋은 협력 관계로 분석을 하고 기획안을 내고 있어요. 예전에 대중 광고가 누가 받은 상관없어 일단 많이 노출시켜 해서 뭐 버스에 붙이고 뭐 밖에 5개 광고를 붙이고 했던 거라고 하면 온라인 광고가 되면서 좀 타겟 광고가 돼서 네. 그래도 우리 거를 좋아할 만한 뭐 층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그렇게 노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초개인화가 되는 시대가 되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딱 맞춰서 해드리겠다. 필요한 사람만 해주니까 뭐 단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요구하는 광고주도 굉장히 다른 데 돈 안 쓰고 딱 네. 필요한 데에만 돈 쓸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고도화된 광고가 가능하겠군요. 네, 그래서 적응형 광고, 그렇다 자연스러운 문맥에서 나타날 거고요. 이제 그러다면 뭐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또 프리미엄 광고 노출되려면 더 많은 정보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시던 옛날에 한 10번 검색하던 거 한 번 검색하면 이 광고다 뭐 너무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또 더 파이가 커지고 네. 이거가 고도화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노출률 대비 이제 전환율이 훨씬 좋아지겠죠. 올 한 해 LLM한테 막 몇 대 맞은 느낌이거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전쟁이 심화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좀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갈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모바일 나오고 뭐 자동차에서 전기차 나오듯이 확실하게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것 같아요. 큰일이 일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단순히 1, 2년 있다 끝나는 거냐? 아니면 쭉 갈 거냐? 전 쭉 간다는 입장인 거고요. 이 모든 회사는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BM,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핵심 기술인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고 이제는 어떻게 서비스가 나오냐 혹은 어떤 기술과 융합해서 어떤 가치를 또 창출하느냐에 대한 이제 전쟁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인터페이스 저같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인터페이스적인 고민도 하겠죠.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가 됐듯이 메타버스라고 작년, 재작년에 한참 핫했던 부분이 또 이제 다음 플랫폼으로 공간 컴퓨팅, 공간 인터페이스와 함께 나오면 또 멀티모달 인터랙션 인터페이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더 커지고 또 앞서 간 예시들은 별로 없으니 또 저희들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준비하겠죠. 그 챗GPT가 처음 나타나고 네. 사실 충격도 있고 가능성도 있었어요. 충격도 되게 컸죠. 진짜 크게 한 대 맞은 거죠. 그리고 우리 진짜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뭐 걱정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뭐 네이버라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확신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시장에 맞추어서 나가겠다, 타임 투 마켓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많은 팀원들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 더욱 뿌듯한 건 이 팀원들이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글로벌 빅테크들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네이버에 갖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기술 그런 걸 다 잘 발휘해서 그래서 잘 준비해온 서비스니 많은 사랑, 관심과 배려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실 숙제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게 모든 게 완성돼서 딱 나오면은 참 좋지만 과정이 있는 거고 과정을 또 함께 해주셔야 빠르게 또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사용해보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자비스 같은 그런 일들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네이버 Q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경험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갈지 여러분들 꾸준히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찾아주십시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